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 파워블로거들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대담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에는 현 국제정세가 모두 농축되어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0분 동안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미국이 어떻게 바뀐 것 같냐는 질문에 라브로프는 미국이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1년부터 미국을 지켜봐온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늘 양당이 서로 경쟁하고 백악관을 차지하면서 서로를 대체해왔다고 했습니다. 양당은 서로 어느 부분의 세금을 덜 매기냐, 더 매기냐, 그리고 낙태 같은 이슈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고 했습니다. 또 네오리버럴과 네오콘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굴러왔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사회가 정상적인 가치와 PC, LGBT 변태 간의 충돌이 첨예화됐다면서 트럼프 일기 때 그게 대두되더니 트럼프가 다시 4년의 터울 끝에 복귀하면서 충돌이 정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으로 회귀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OSCE 강요회의 참석자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화장실에 가는데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알 수가 없어 수행원에게 물어본 결과 남녀 공용이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반기독교적 사상을 표방하지 않는 정상적인 행정부가 들어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리야드에서 마르코 루비오와 마이크 월츠를 만난 결과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 국익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외교 접촉이란 것은 서로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으며 단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1991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주장은 우크라이나 헌법 위반이고 1991년 주권선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 정권이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이 우크라이나 미래라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계를 탄압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연합의 정통 우어줄라 폰데어라인이 유럽의 재무장에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탈산업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러시아에 대한 승리라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그들은 결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라브로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독일 외무장관 베어복이 말한 것처럼 360도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360도 전환이란 말은 없습니다. 360도를 돌면 제자리입니다. 그는 또 유럽연합은 더 이상 평화로운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서 자신들만의 군대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나토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방어 동맹을 표방하고 회원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확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스톨텐베르크가 나토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스톨텐베르크는 나토에 대한 위협이 남진아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도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아프리카와 남미는 아프리카 연합과 셀락, 즉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연합 같은 조직이지만 가장 발전되고 부유한 대륙인 유라시아만이 자체적인 범대륙적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금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 대륙 건축의 비전을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다극 세계 속 러중 관계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동맹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이란 것은 누군가에 대항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러중은 파트너십입니다. 제3자를 적으로 여기는 동맹과는 달리 서로 윈윈하기 위한 관계입니다. 그는 또 다극화가 앞으로 계속 친척될 것이라면서 중국, 인도 같은 대국과 거대 대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체, 브라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나토의 확대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접근 방식, 시도, 이니셔티브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갈등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 키예프 정권이 자행한 러시아어와 문화의 근절, 야당 금지, 언론인들의 살해와 실종, 쿠데타 직후 돈바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들었습니다. 라브로프는 젤렌스키 정권이 테러리스트라면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유럽과 영국이 분쟁의 지속을 원한다면서 워싱턴 스캔들 이후 런던으로 돌아온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행동을 부추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유럽이 평화유지군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군대의 직접 참여는 전쟁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어떤 국기를 내걸고 어떤 자격으로든 나토군이 주둔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상태에서 분쟁을 논할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를 제외한 채 협상을 논하는 게 미국과 유럽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다에서의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을 지칭한 건데 첨언하자면 지는 놈들끼리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를 빼놓고 휴전 협상을 한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해방된 영토에 사는 사람들과 키예프 정권 통제하에 있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와 운명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를 하고 러시아 문화 속에서 자랐으며 자녀들이 러시아어를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 남게 될 영토에서 러시아어를 금지하는 법률 또는 그 일부가 폐지될 것인지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히틀러와 협력해 뉘른베르크 골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스테판 반데라 기념비는 왜 아직도 남아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데라 기념물과 러시아 사용 금지 조치 유지와 함께 SS 사단의 상징을 내건 행진과 횃불 행렬이 벌어졌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평화유지군이 들어온다면 나치 정권 옹호 세력일 뿐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라브로프는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러시아 양심은 투명하고 깨끗해 여러 번 화상을 입었다면서 러시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설픈 타협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1991년 국경으로 되돌려야 하고 러시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오데사 등은 그 땅을 개발하고 역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키예프 정권이 자기네들이 작성하고 서명한 약속을 폐기했다고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이스탄불 협정 내용도 러시아가 강요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은 2029년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독일 연방 정부국장 칼의 발언도 언급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보다 더 오래 살아남으려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키예프 정권이 꼼수를 부릴수록 계속 영토를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